아카이브! 채널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부가 돌아왔습니다. 이상하게 말이죠. 황선업 씨만 오시면 3부가 되는 것 같아. 제가 너무 이 말이 많아가지고. 아니요, 그만큼 준비를 많이 해오시고 그리고 정보를 많이 전달을 그러니까. 해주시다 보니까 3부까지 왔는데 뭐 100위에 이 100곡을 뽑은 사람들의 정성도 있는데 우리도 3부는 해야 되지 그렇죠, 않겠습니까? 네, 그래서 지난주까지 21위까지 순위를 알아봤고요. 오늘은 20위부터 20위. 1위까지의 순위를 알아보겠습니다. 20위부터는 이제 전체 순위를 좀 알려드리죠. 20위는 이제 키시단. 키시다. 우리 황선업 평론가가 아이명을 못 보게 만들었던 바로 그 키시다. 그때는 즐거웠지만 지나고 보니까 아이명을 못 봤네. 근데 뭐 작년에 이제 그건 이제 해갈이 됐기 때문에 아, 그렇군요. 단독 콘서트를 갔다 오면서. 근데 키시단이 사실은 이거 보고 키시단이 이렇게 음악적으로 높이 평가를 받을 일인가 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원나잇 카니발이라는 노래는 제가 봤을 때 그러니까 가수 밴드에게 있어서 엔터테인먼트성이란 무엇인가라는 것을 저는 정의하는 노래라고 생각해요. 뭔가 좀 코믹하기도 하잖아요. 네. 이 뮤비 같은 거. 근데 노래도 좋은 노래예요. 좋아요. 좋은 원나잇 노래고 카니발. 춤을 잘 추고 노래를 잘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보면 그냥 즐겁잖아. 맞아요, 즐거워. 이 노래는 그 목적에 가장 충실하고 있는 노래 중 하나가 아닌가. 일본 전체 가요사를 봐서도. 그래서 저는 그들의 라이브는 정말 즐겁다. 그리고 그렇게 즐겁게 하는 1등 공신의 바로 이 원나잇 카니발. 맞아요, 나 이거 강추합니다. 좀 처음엔 좀 스타일 때문에 너무 그쪽으로만 주목을 받았었는데. 그쵸, 그쵸. 네. 그래서 그런 스타일도 사실은 음악의 하나라고 볼 수 있을 거고, 키스단이 뭐 얌전하게 입고 나와가지고 이 노래를 부르면 더 이상할 것 이상하죠. 같아요. 예, 지금처럼 이제 폭주적 양키 컨셉으로 나와서 그런 뭐 도복 같은 걸 입고 제복 네. 같은 걸 입고 이렇게 춤을 추니까 이 노래가 완성되는 거예요. 상남 2인조 만화가 자꾸 생각나는 그런 그쵸. 복장이죠. 네. 19위가 19위. 이제 시나린고. 시나린고. 기브스. 소셜 스트립 이 앨범 자체는 정말 일본 음악사에 남을 그런 명반이고. 명반이죠. 특히나 이제 싱어송라이터, 뭐 남성 여성 할 것도 없는 것 같아요. 그냥 싱어송라이터 전체를 아우를 때 이 앨범은 반드시 언급이 돼야 되지 않나. 시나린고의 그런 작품에 대한 오리지널리티랄까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정말 누가 언급해도 100번 칭찬해도 진짜 이상하지 않다. 이 노래는 그 데뷔했을 때 충격을 그대로 가져가는 곡이고, 이때만 해도 거의 슈게이징이 아닌가 싶을 정도로 굉장히 노이즈예요. 예. 이 집이 1집이 좀 정돈된 스타일이었다면 2집은 굳이 내가 이제 정돈하지 않겠다, 있는 그대로 하겠다라는 의지가 굉장히 많이 느껴지는 작품이기도 했어요. 지난주에 근데 저희가 언급을 안 했었는데 24위에 도쿄제인이 있었죠 또. 도쿄지에는 이제 그 군청이라죠. 군조 비율이는 우리나라에서도 밴드부들이 한 번씩 커버하는 맞아요. 넘버로 네. 어떻게 보면 자리 잡은 것 같아요. 시나린구라는 존재감이 우리나라에서도 참 크다. 그리고 여성 그 대중분들이 참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특히. 맞아요. 그리고- 남성인 저희들도 다 좋아합니다만. 네. 그리고 이제 18위에 립슬라임, 립슬라임, 라크앤 라크앤 베이비. 베이비. 그러니까 립슬라임 뭐 그 아까 노바디 노우즈, 그리고 위에서 얘기했죠 앰플로, 이런 앰플로. 팀들이 어떻게 보면 힙합에 있어서 정말 1등 공신, 2000년대의 힙합을 대표하는 팀들이라고 해도 과언은 아니었던. 그리고 립슬라임은 이제 하이칼이라는 또 그 2인조 여성 듀오까지 프로듀싱을 하면서 좀 더 이 힙합 음악이 대중에게 스며들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선두주자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드래곤의 씨만 해도 이제 90년대 쪽으로 그쵸. 드래곤의 포함이 씨는 되니까. 그렇죠. 네. 17위는 이제 보니핑크. 보니핑크 저는 사실은 빡세게 들었던 아티스트는 아니에요. 근데 어쨌든 뭔가 주류에서 살짝 벗어난 약간 그런 노선을 지향했던 그런 아티스트로 전 기억을 하고 있고, 어떤 그런 면이 좀 많이 평가를 받은 게 아닌가라는 저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제 기준에서는 약간 미지근한 느낌이 있어서 저도 그다지 좋아하진 않았는데요. 그렇죠. 네. 그래서 저도 그때 보니핑크를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았던 것 같은데 이제 지금 시점에서 돌아보니까 어쨌든 재평가를 받는 분위기도 분명히 있는 것 같다. 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16위. 범프 오브 치킨. 범프 오브 치킨. 야, 천체관측. 텐타이 칸소. 텐타이 칸소. 뭐 누가 뭐라 해도 범프의 네, 대표곡이고, 이거는 뭐. 범프가 정말 날카롭던 시절에 그 패기를 보여주는 청춘의 고독과 불안, 원래 범프를 꿰뚫는 정서죠. 그것들이 정말 잘 드러나 있고, 그리고 본인들의 출세가도에 오르게 했던 네. 그런 대표곡이기도 하고, 지금 이런 느낌이 안 나요. 지금 이런 느낌이 안 나고, 범프도 이제 나이가 많이 들고 지금 나이야. 나이가 많이 들고 이제 청춘이 아니기도 하고, 이제 어느 정도 메이저에 오래 있다 보니까 타이업도 이제 많이 쓰고. 근데 레드인프스랑 범프랑 저는 형제 같은 느낌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게 어느 순간부터 이제 갈라지기 시작하면서 계속 범프는 아직도 팀이라는 느낌이 있고,
레드임프스는 그냥 노다 유지로 1인 프로젝트라는 팀도 이제 멤버가 2명이 되긴 했지만, 그래서 두 팀의 노선이 정말 지금 와서는 많이 달라졌다라는 거를 새삼 느끼게 돼요. 그렇군요. 15위가 유이, 체리. 아유. 이 노래도 뭐 명곡이죠. 너무 그러니까 유이를 통해서 이제 기타 싱어송라이터가 붐이이기도 했고, 우리나라에 이제 장재인이 있지만 장재인. 장재인 나왔을 때 뭐 유이 얘기가 많이 나왔던 걸로 좀 기억을 해요. 그래서 통기타를 맨 싱어송라이터의 이미지를 구축한 어떻게 보면은 2000년대 대표적인 가수 중 한 명이고, 체리는 또 그 안에서도 대표고, 저는 유이 노래 중에서도 이 노래 말고도 정말 많이 굿바이 데이나 이런 노래들도 좋고, 이 집이 진짜 좋아요. 이 집에 체리도 들어가 있고 굿바이 데이 들어가 있고 3집 4집까지 어느 정도 퀄리티가 유지되었던, 근데 아쉽게도 그 기세가 예상보다 짧게 끝나가지고 지금은 뭐 다시 음악 활동도 하고 있고, 뭐 플라플라워라는 밴드도 잠깐 했었고, 네, 지금은 조금 이제 다시 기지개를 펴는 상황이긴 한데, 어쨌든 당시의 유이의 기세는 진짜 대단했다. 14위 아까 얘기했던 에고래핑의 에고래핑, 구치바시 니체리. 니체리. 이 또 노래 하나의, 장윤정이 표절을 했었죠. 그래서 또 하나의 대표곡으로 이렇게 남아있는 곡이, 에고래핑도 참 높은 순위에 곡들을 많이 올리고 있다. 예, 재즈풍의 곡을 트로트로 표절할 수 있다는 걸 알려준 아주 친개척자였죠. 네. 그리고 13위에 유키, 그 주디앤 마리의 유키 있죠, 조이. 조이. 말이. 네. 그러니까 사실은 유키는 이제 지금에 와서는 주디앤 마리, 물론 일본인들이 다시 보고 싶은 밴드 순위를 꼽으면 항상 주디앤 마리가 1위, 2위만 이래요. 근데 지금에 와서 커리어로 보자면 이제 솔로로서의 그 비중이 훨씬 더 커진 느낌은 있어요. 그래서 이 노래도 본인이 이제 막 자신만의 팝을 정립해 나가던 시기에 대중성과 실험성을 잘 버무려서 낸 노래고, 지금 최근에 나온 앨범들도 정말 다 좋아요. 그리고 트렌디한 면을 좀 잃지 않으려고 하는 12위는 12위. 아시안 쿵푸 제너레이션 리라이토. 이 노래도 이렇게까지 올라가는 일인가? 저는 다른 노래 좋은 노래들이 많은데 많은데요. 아시안 쿵푸 굉장히 의외예요, 그렇죠. 저쪽에. 이 노래가 근데 우리나라에서도 많이 아시죠? 이제 강철의 강철의 연금술사 연금술사. 주제곡이었기 때문에. 필진이 애니메이션 팬이라니까. 그런 거가 봐. 그래서 사실 저는 아직항, 줄여서 아직항이라고 보통 부르는데, 네, 아직항은 그 애니 타이업일 때 딱 그때만 개방하는 대중성 같은 게 있어요. 원래 아직항은 슴슴한 맛으로 듣는 밴드거든요. 그러니까 막 자극적이지 않아요. 슴슴해요. 그 와중에 평양냉면 같은 그런 매력이 아하. 있는 저는 팀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꼭 그 애니 타이업이 있을 때는 후렴만큼은 정말 딱 꽂히게 만드는 아무래도 그때만. 애니니까. 저도 강철의 연금술사 열심히 봤기 때문에 이 노래는 정말 많이 저도 헤비 로테이션 했던 그런 트랙으로 남아있습니다. 노래방에서도 많이 불렀어요. 지금 노래방이군요. 가라오케 많이 가시는구나. 11위. 크레이지 캠 밴드, 크레이지 캠 타이거 밴드. 앤 드라곤. 타이거 앤 드래곤. 저도 크레이지 캠 밴드를 막 열심히 들은 또 그 저기는 아니라서. 저는 이 곡은 많이 들었어요. 많이 왜냐면 이 타이거 앤 드래곤이 드라마 주제곡이잖아요. 맞아요. 이 드라마가 또 명작 중의 명작이거든요. 네. 그래서 뭐 저도 드라마를 보진 않았어. 근데 네. 크레이지 캠 밴드 하면은 장르를 가리지 않는. 맞아요. 물론 이제 전반적으로 약간 혼 세션이라던가 전반적으로 그런 재즈나 약간 그런 스윙이라던가 이런 요소가 들어가 있는 그런 빅밴드이긴 하지만, 전반적으로 쇼와 가의 그런 느낌도 있고, 전체적으로 일본의 모든 약간 음악을 같이 융화시켜서 만들어낸다는 그런 느낌이 강한 팀이 아닌가. 어쨌든 예. 이 팀도 이 노래는 어쨌든 타이업의 힘을 빌어서 말씀 나온 김에 넷플릭스에 있습니다. 타이거 앤 드래곤 한번 찾아서 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재밌습니다. 재밌어. 네. 자, 이제 대망의 10위부터 팬입니다. 야. 자, 10위는 후지 패브릭, 와카모노 스베테, 젊은이의 모든 것. 이 노래는 사실 가면 갈수록 더 많이 언급이 되는 것 같아요. 후지 패브릭이라는 이제 그 시무라 마사히코가 벌써 하늘로 간 지가 수년이 됐을 거예요. 10년이 넘었나 뭐 그럴 거예요. 이제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나긴 해가지고. 근데 그 시무라 마사히코라는 되게 독자적인 쓸쓸함, 고독함 이런 것들이 잘 스며들어 있는 노래. 어떻게 보면은 그 젊은이들의 고독, 그런 상실 이런 것들을 가장 대표적으로 나타내고 있는 그런 노래가 아닌가. 많이 커버되기도 하고 또 사람들이 많이 다시 찾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 노래가 들으면은 잊혀지지가 않는 여운이 같은 게 있어요. 그래서 정말 그 회한과 허무. 근데 이게 가사만 보면 왜 와카모노 스베테인지가 잘 안 와요. 처음 들었을 때. 이거 상실의 노래거든 정말. 이제 없겠지 이런 게 다 뭐 떠나가는 것에 대한 약간 그걸 붙잡지도 못하고 다시 가져오지도 못하는 그런 약간 그런 감정이거든요. 그게 결국엔 젊은이의 모든 것이라는 그런 걸로 귀결이 되는 되게 뭔가 깊은 뜻이 있는. 그러니까 이 뜻은 아무도 몰라. 본인만이 알 텐데 이제 물어볼 수가 없게 됐죠.
9위는 아이코. 아이코의 보이프렌드. 아이코 자주 나오네. 아이코 보이프렌드. 저도 이제 이 노래가 왜 다른 노래 좋은 카부토부시가 저는 올라갈 줄 알았어요. 아 가부토부시는 90년대. 90년대. 90년대 탑 10에 들었어요. 그래서 그렇군요. 그래서 뭐 보이프렌드도 대표적인 노래고 업템포죠 이거는. 아이코의 대표적인 업템포 노래 중에 하나. 사실은 마스터 오브 라이프라는 이제 그 싱글은 아니지만 굉장히 사랑받는 수록곡이 있는데 그거와 함께 업템포에 있어서는 약간 투톱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 보이프렌드 처음에 들리는 약간 우쿨렐레 같은 약간 그런 인트로가 인상적인 그런 노래이기도 하죠. 아이코의 그 순애보, 사랑 이런 것들을 정말 응축하고 있는 잘 담아내고 표현하고 있는 아이코의 전성기를 대표하는 트랙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보이프렌드. 8위는 하지메 치토세가 올랐네요. 사스미노 키. 이 노래가 미니오스러워요. 예, 목소리 꺾기에 아주 꺾기에. 예. 그래서 처음 들었을 때 이게 뭐지 미니온가 뭔가. 근데 이 노래가 당시 데이트하게 되면서 데이트했죠. 시마네 현의 출신이라고 해요. 그래서 그 섬의 정서가 있고. 섬. 근데 이 노래가 웃긴 게 체리피터가 이 노래 커버를 했었어요. 아, 그래요? 네, 그래요? 그 리메이크 앨범이 있는데 거기에 여신의 나무라는 그 노래로 커버가 체리 필터도 돼요. 꺾습니까? 조유진 씨가 원래 그런 상품이잖아요. 좀 그러니까 이 정도로 꺾진 못하지만 꺾어요. 어느 정도 그 상법을 반영을 하고 있어요. 그렇군요. 그래서 궁금하신 분들은 비교해서 들어보시면 비교해서 재밌겠네요. 재밌겠네요. 저 체리 필터 못 들어봤는데 한번 들어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노래는 한국 리메이크 앨범에 한국어로 실려 있습니다. 또 그것도 좀 이색적인 케이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7위 모닝 무스메. 모닝. 자피스. 저희 90년대 차트예요. 모닝 무스메의 그 러브머신 그 노래가 탑 10에 들었었어요. 그렇죠. 제가 좀 뭐라 그랬었는데 탑 10 진심입니까? 저 모닝 무스메 좋아합니다만 너무 높은 거 아닌가 모르겠어요. 네. 그러니까 이게 아까 말했던 아이돌의 그런 친숙함, 일상성 있는 아이돌의 그런 대표하는 그런 이미지를 대표하는 노래라고 할 수 있겠고, 이 가사가 뭐 선거날에 우리들은 왜인지 투표하러 가서 외식을 했지. 좋아하는 사람이 다정했어. 즐거운 일이 늘어났습니다. 이게 가사야.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흔히 있는 일들을 이렇게 일상을 일상을 그냥, 네. 그려낸 그런 노래라는 점에서 이제 아이돌의 뭐 경향성이 바뀌었음을, 변화되었음을 알려주는 노래라는 거죠. 저는 모닝무스의 노래도 좋아하지만 어쨌든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이 노래를 뽑았다는 것을 보고 그래 뭐 그런 의미라면은 납득. 저는 이렇게 좀 해석을 했습니다. 물론 오케이. 좋아하는 노래 막. 근데 모닝무스에도 아직 스트리밍이 안 돼요. 아 모닝 무스메도 안 돼요? 네. 아 그렇군요. 하루프로가 조금씩 풀리고 있는데 이 시기에 모닝무스에는 아직까지도 스트리밍이 안 풀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6위는 차토몬치, 샹그리라. 샤토몬치. 제가 차토몬치가 최애 밴드거든요. 네. 근데 여성 밴드죠. 3인조 네. 밴드인데 사실은 차토모치는 지금 활동하고 있는 여성 3인조 밴드들의 거의 모든 모티브가 됐을 거다. 거의 모든 롤 3인조 모델. 밴드의 롤 모델이 됐을 거다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은 걸밴드로서는 그때 당시로서는 가장 빨리 무도간에 공연을 하기도 했었고, 뭐 지금은 그 기록이 깨졌을 겁니다만, 그리고 이제 범접할 수 없는 음악성 이런 것들로 평가를 정말 높게 받았던, 그리고 개인적으로도 샹그리라라는 노래가 어찌 보면은 단순하고 뭐 특징이 없어 보이는데 되게 꽂히는 측면이 있어요. 당시로서는 이렇게 뭔가 테크니컬하지 않아도 뭔가 도전해봐야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냐면 차토무치도 뭔가 단순하고 별거 없는 것 같은데 좋은 노래를 만들잖아요. 근데 나중에 내가 돌아보니까 이제 곡을 쓴 하시모토 에리코라는 사람이 천재였구나 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되고, 어쨌든 범퍼 오브 치킨이 수많은 남성 4인조 밴드들을 탄생시켰다면 차토모치는 지금의 거의 모든 여성 3인조 밴드들을 왜냐면 잘 보면은 여성은 4인조 밴드가 없어요. 별로. 지금 활동하고 있는, 제가 여기 써놨지만 시샤모, 페기즈, 콘튼 캔디, 칠리빈, 카네유리 마사루, 사바시스터, 험프백, 최근에 주목받는 여성 밴드들은 다 3인조예요. 차토모치의 영향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아하. 이거는. 5위 우타다 히카루. 우타다 히카루 왜 안 나오나 했습니다. 트래블링. 트래블링. 이때는 이제 조금씩 R&B에서 벗어나서 여러 가지 음악을 좀 선보이려고 했던, 트래블링도 어떻게 보면 좀 댄서블하고 일렉트로니카의 그런 요소도 있고, 팝이나 전자음악으로서의 본인도 조금 가져가고 싶어 했던 그런 케이스라고 보고요. 근데 사실 전자음악에 대한 관심은 요즘에 더 많이 느껴지는 것 같아요. 최근에 앨범 배드모드 뭐 이런 거 들어보면은 이제는 단순히 R&B 가수로 한정할 수 그런 것 없는 같아요. 최근 거 들어가면. 아티스트가 됐고, 우타다 히카루는 이제 처음에도 음악성으로 정말 고평가를 받았지만 지금도 그 폼을 유지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단순히 대중적인 음악을 하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은 정말 자기가 하고 싶은 음악을 어떻게 대중들에게 접근성 있게 제공할 것인가를 끊임없이 고민하는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4위는 이제 쿠루리. 쿠루리. 아라노 하나. 쿠루리 대표곡이죠. 대표곡이죠. 예, 쿠루리 이제 키린지도 얘기하겠지만 쿠루리와 키린지는 어떻게 보면 일본의 얼터너티브를 부흥시켰던, 그리고 정말 그 주류와는 조금 다른 길로 자신들만의 음악을 대중들에게 알렸던, 그러면서도 많은 대중들을 포섭했는데 성공했던 그런 팀들로 남아 있고, 키린지나 쿠루리나 음악성으로서는 많은 평가를 받지만 그와 동시에 범대중적인 히트곡도 분명히 존재를 하잖아요. 공교롭게 또 키린지 좋아하시는 분들은 쿠루리 좋아하고 쿠루리 좋아하시는 분들 키린지 좋아하고 뭐 그렇더라고요. 두 팀이 되게 뭔가 비슷한 게 있어요. 네, 그러니까 예. 느낌이 비슷해요. 이름 많이 비슷하죠. 이름도 헷갈렸죠. 예. 그러게 키렌지. 차트에는 좀 아쉽게 언급이 좀 안 됐습니다만 이 시기에 또 그렇게 비슷해서 또 둘 다 사랑을 받았던 그룹이 그 그리프바인이라는 밴드하고 예 트라이세라톱이라는 그룹이 있었는데 예, 둘이 좀 음악이 비슷했었어요. 비슷해요. 네. 그거 확실히 들어보니까 그래프아인. 비슷하고. 예. 그리고 3위가 엠플로. 엠플로. 엠플로 커머게인. 커머게인. 뭐 다른 좋은 곡들도 많은데. 미스유가 올랐지 않았죠? 미스유가. 네. 저 얼마 전에 이제 작년 원더리벨 페스티벌에 갔었는데 네.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이 미스유를 좋아하잖아요. 그 한참 싸이월드 음. 배경음악으로 그렇죠. 엄청 히트를 했고 엠플로 본인들도 그걸 잘 알고 있어요. 음. 그래서 우리는 이 곡을 반드시 할 거다라고 하고 갔는데 하는 것뿐만 아니라 오리지널 피처링은 다 됐고 아. 다 데려가지고 완전 그 퍼포먼스가 이제 추억 여행이 돼버린 거예요. 난리 났겠는 거야. 그래가지고 다 데리고 올 줄 몰랐어요. 일본 현지에서는 커머게인이 더 평가가 높은가 보죠. 그런가 봐요. 어쨌든 그 대중적인 명목뿐만 아니라 엠플로의 힙합이란 무엇인가라고 했을 때는 어떻게 보면 이 노래가 그거를 다 대표하고 있지 않나 라는 아니, 생각이 공연할 때 들고. 보아도 같이 나와서 했으면 더 좋았을 그러게요. 보아가 한 번도 있으니까. 우리나라에서 또 그것도 화제가 됐었는데. 그러니까. 그래서 어쨌든 불모지였던 그 힙합을 어떻게 보면 대중적인 접점을 잘 만들어냈던 또 댄서블하게 자 이제 2위 2위. 키린지, 키린지. 예, 에이리안즈, 에이리안스. 에이리언즈. 에이리안스가 저희가 또 나옵니다. 보여드릴 게 있죠. 아, 있죠. 에이리언즈 10인치 아날로그 앨범입니다. 일본에서 내가 귀할 거예요. 요즘 지금은 많이 올랐어요. 가격이 상당히 비싸졌죠. 그렇죠, 그렇죠. 네. 저희가 미처 못 보여드렸는데 에고랩 얘기죠. 네. 색채의 브루스. 이것도 11치. 색채 블루스. 네. 이것도 좀 나갑니다. 네. 아이씨. 에이. 그 제일 한문 소장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뭔가 이 노래도 주류에서 벗어나서 새로운 대중성을 뭔가 확립한 노래라고 생각을 하고 이게 3집의 수록일이 있었죠. 네, 맞아요. 도쿄 중심의 팝 풍경을 그 외부로 돌리는데 혁혁한 곡을 세운 곡이다. 그리고 이 노래는 그러니까 뮤지션들의 레전드곡 이런 느낌이 강해요. 그러니까 듣는 사람들끼리 듣는 노래. 그러니까 젊은 아티스트들이 선정한 최고의 헤이세이곡 2위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신기하게 또 이게 2위인데 표지는 일단 이게 1위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네. 표지를 키린지를 써놨어요. 그렇죠, 그렇죠. 또 황섭 씨가 말씀하신 대로 이 노래 한 6분 넘지 않나요? 맞아요. 그 네, 엄청 정도 길어요. 돼요. 네. 6분까지 되나? 근데 그 정도 그렇게 돼요. 지루한 네. 느낌은 네. 없으니까. 지루하지 않아? 그래서 좋은 노래죠. 좋은 노래죠. 이 노래 좋은 노래고 어쨌든 그 이 당시에는 그런 흐름이 지금보다는 강했던 것 같아요. 그 듣는 사람들끼리 듣는 음악 아는 사람들끼리 아는 이거 알아? 사람만 아는. 너 이거 알아? 아 이것도 몰라? 퀴린지 모르고 어떻게 음악을 얘기해? 이런 느낌의 약간 그런 네. 그리고 지금 괜히 부심부렸다. 지금 젊은 아티스트들에게 있어서 그런 음악으로 나아가게끔 한 그런 네, 역할을 이거. 한 노래이기도 하다. 그래서 지금에 와서는 키린지의 정말 그렇죠. 대표곡이죠. 자 대망의 1위. 1위는 퍼퓸. 퍼퓸. 퍼퓸이 왜 존재감이 있는지 말씀드린다고 했는데 바로 1위에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일단은 아이돌상 새로운 아이돌상을 정립한 게 있고요. 왜냐면 이제 AKB가 있었고 반대에는 완전 퍼퓸이 있었죠. 퍼퓸이 있었죠. 사파죠, 사파. 그러니까 어떤 상수도 없었어. 퍼퓸은 그냥 무직하게 음악으로 승부하는 네. 아이돌의 이미지를 맞아. 오케이. 확립했던 그런 점 하나와 그리고 음악으로 있어서도 약간 하우스나 이런 일렉트로니카를 이런 대중과 일본의 대중과에 접합시켜서 새로운 스타일을 네. 또 제조해냈다는 점 그런 측면에서 나카타 야스타카의 그런 공적 일본 음악 씬에 있어서 그 프로듀서의 그런 존재감이라 할 것은 진짜 엄청나다. 이거 2010년대에도 사실은 나카타 야스타카의 그런 뭐랄까요 업적 이런 것들이 이어지거든요. 이제 이 EDM 장인이죠. 나카타 야스타카는 EDM이나 일렉트로니카나 이런 것들을 가지고 어떻게 일본의 팝으로 전개시킬까에 대한 그런 방법론을 이제 한 차원 진화시키고 또 자신만의 그 영역을 만든 아무도 나카타 야스타카처럼 노래를 못 만들어요. 그러니까 일본에 있어서 누구도 이 사람을 흉내낼 수 없고 따라할 수 없고 이 사람이 가는 길에 다시 되돌아 짚어갈 수가 없어요. 그만큼 그 퍼퓸이라는 그런 아이돌성, 캐릭터성에 적합한 음악을 내치고 또 여기다가 안무, 미키코라는 안무가가
탑재시킨 그런 독특한 안무. 왜냐하면 이제 되게 그것도 고난이도잖아요. 퍼퓸의 안무들이. 그리고 딱딱딱 절제되어 네, 맞아요. 있고 그런 막 그냥 율동이 아니라 정말 기술적으로도 보기에 뛰어난 퍼포먼스를 만들 수 있는 안무였다는 점. 이걸 통해서 점점점 퍼퓸은 이제 해외에서도 인정을 받는 그런 존재로 나아가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일본의 것들을 잘 활용해서 외부의 것과 접촉시킨 다음에 이런 글로벌 히트를 가능케 했던 그런 사례이면서 음악적으로도 특히 또 이분들 참 대단한 게 강부제 외모. 아우 노짱. 똑같아. 늙질 않아요. 아 진짜 똑같은 네. 것 같아. 지금 그러니까 따지면은 20년 그렇죠. 넘었거든요. 그렇죠. 이 노래도 2007년 노래니까 거의 20년 된 거란 말이죠. 근데 근데 어떻게 관리를 하는 거야? 대단한 것 같아요. 거의 뭐 그때와 똑같은 퍼포먼스를 보여주는 팀이 아닌가. 최고. 자, 긴 시간 동안 2000년대 뮤직 매거진이 선정한 베스트송 100를 알아봤습니다. 조금 지겨우셨다고요? 아직 안 끝났어요. 2010년대로 더 넘어가야 됩니다. 2010년대는 여기서 예, 끝. 저희가 2010년대에 또 베스트송 100를 가지고 여러분 황선우 씨와 함께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수고하셨고요. 네, 아유, 영상 인사드립니다. 고생하셨어요. 예, 제이미지 가카이! 우! 2010년대로 다시 만나요.